집안에 소금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몰려오고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반대로 소금을 잘못 두면 오히려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운명을 바꿀 소금 풍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르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고 가족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운이 없어서 또는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망가지면 삶의 모든 흐름이 꼬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소금을 통해서 집안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고 불순한 기운을 빨아들여 정화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애군과 잡기를 흡수하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을 제대로 활용하면 집안 운을 한순간에 바꿀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집안 운이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금을 통해 재물운을 확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금을 두어서는 안 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물운을 부르는 소금 배치법. 첫 번째, 현관 입구에 소금을 놓아라.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이곳을 통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현관은 항상 깨끗하고 밝아야 하며 여기에 소금까지 적절히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물운 통로가 열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관문 옆 구석진 곳이나 신발장 위쪽처럼 잘 안 보이는 곳에 작은 도자기로 된 뚜껑이 있는 단지에 소금을 담아서 보관하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걸러주고 좋은 기운만 집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소금은 반드시 깨끗한 천일염을 사용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은 피해주세요. 빨아들였던 나쁜 기운이 다시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소금을 새 것으로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묵은 소금은 이미 잡기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계속 두면 오히려 애군이 쌓입니다. 소금 단지는 마치 집안에 방패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거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계속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좋은 기운을 부르는 작은 습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방에 소금을 두어라.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식탁의 풍요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특히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공간인데 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재물운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활용하면 불의 기운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방 소금 활용법으로는 가스레인지 근처 또는 싱크대 구석에 놔두시고 뚜껑이 있는 단지를 활용하여 담아두세요. 소금 항아리는 재물운을 오래오래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소금을 잘못 놓으면 생기는 무서운 일. 지금까지 소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금을 잘못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소금이 잘못 놓이면 흉한 기운을 부르고 집안 운이 급격히 떨어진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가 위험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을 화장실에 두는 경우. 많은 분들이 집안의 잡기를 없앤다고 해서 화장실에 소금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안 됩니다. 화장실은 이미 음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에 소금을 두면 소금이 좋은 기운을 흡수할 틈도 없이 음습한 기운만 계속 빨아들여 버립니다. 결국 소금이 오히려 애군의 덩어리가 되어 집안에 병이 돌고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화장실에는 차라리 소금 대신 향기 좋은 방향제나 탈취제를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소금을 방 한가운데에 두는 경우. 소금은 반드시 구석에 놓아야 합니다. 방 한가운데 두면 소금이 기운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집안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가족 간의 말다툼이 잦아지고 이상하게 피로감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소금을 오래 방치하는 경우. 처음 소금을 놓을 때는 효과가 좋았는데 몇 달 동안 소금을 한 번도 갈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은 잡된 기운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가 애군의 근원이 됩니다. 소금 교체 주기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1000이렴 소금으로 갈아주세요. 소금은 반드시 건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만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번째, 소금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는 경우. 소금은 자연적인 힘을 품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인공 재질에 닿으면 힘을 잃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자기로 된 뚜껑 있는 단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젖은 소금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 젖은 소금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좋은 기운까지 함께 빨아들여 주변의 기운을 음습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바닥에 소금을 직접 놓는 경우. 바닥에 직접 소금을 놓으면 집안의 기운의 흐름이 끊기고 가족 간 충돌이 잦아집니다. 전자기기 옆에 소금을 두는 경우. 전자기기 옆에 소금을 두면 정전기와 전자파를 더 꼬이게 해서 집안의 기운을 망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건조 상태로 그리고 뚜껑이 있는 도자기 단지에 넣어두세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금을 잘 활용하면 큰 행운이 찾아오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더 나쁜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데 소금이 재물운과 직접 연결된다는 이야기가 어쩌면 믿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물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도 기회도 운도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야만 재물운도 들어오는 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소금은 주변 공간에 있는 잡된 기운을 빨아들여 정화하고 길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길이 열리면 돈도 들어온다. 이것이 소금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3. 오늘의 핵심 요약.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현관과 주방에 소금을 적절히 배치한다. 둘째, 깨끗한 천일염과 도자기 항아리를 사용한다. 셋째, 소금은 한 달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넷째, 화장실이나 방 한가운데는 소금을 두지 않는다. 다섯째, 절대로 젖은 소금을 계속 방치하지 않는다. 여섯째, 소금을 바닥에 그냥 놓지 말고 반드시 뚜껑이 있는 단지에 담아둔다. 일곱째, 소금은 절대로 전자기기 옆에 두지 않는다. 이 7가지의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재물운과 가족운, 건강운을 지켜줄 것입니다. 에이, 소금 하나로 뭐가 바뀌겠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은 가장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운을 부르는 첫걸음을 뗀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강한 풍수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욱 빠르게 불러오는 작은 마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집과 인생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